주말 동안에 그나마 이더리움이 잘 버텨주나 싶었는데 비트코인이 다시 한번 자빠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인사를 드려보고 있는 크립토바토입니다. 오늘 많은 소식은 없어가지고 짧은 영상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첫 번째로 워렌 버핏이 주주서한에서 미국 경제에 대해서 경고를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의 재정적 무책임이 지속된다면 종이돈의 가치, 즉 달러의 가치는 쉽게 증발할 수 있다. 일부 국가에서는 이런 무모한 관행이 습관화되었으며 미국도 역사적으로 여러 차례 위기에 직면한 적이 있다. 고정금리 채권은 통화가치 하락에 대한 보호책이 되지 않는다. 미국 달러의 안정성과 구매력이 쉽게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경고를 했는데요. 그러면서도 버크셔 해셔웨이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달러를 쟁여놓고 있었다라고 합니다. 최근에 추가 투자에 대한 소식이 나오기도 했었는데 그보다 현금 보유량을 더욱더 빨리 늘려 나가고 있다. 추가적인 달러 가치 폭락을 우려하고 있다면 달러보다는 다른 투자 방안을 찾아보게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한데요. 일단 워렌 버핏 같은 경우는 경제 및 달러 가치 하락을 우려하면서도 현금을 쌓아놓고 있는 상황이다. 워렌 버핏 자신은 외면하고 있지만 달러 대비해가지고 계속해서 엄청난 속도로 가치를 높여가고 있는 자산이 있죠. 무엇입니까? 바로 비트코인! 딱 그림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약간 과장되긴 했지만 달러 같은 경우 계속해서 일정 양으로 구매할 수 있는 가치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비트코인은 그 값어치가 반대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상승을 해왔다. 워렌 버핏이 고집불통만 아니었었더라면 지금쯤이면 비트코인 투자로 엄청난 수익을 낼 수가 있었겠죠. 자, 이를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는 마이클 세일러, 다시 한번 스트래터지의 비트코인 매수 발표 예고를 합니다. 비트코인 매수 차트를 공유를 하면서 저번 주에 있었던 일이 아직 비트코인 매수 차트에 반영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조만간에 한 번 더 매입했다라는 발표를 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예고를 해주었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도 굴하지 않는 마이클 세일러, 비트를 계속해서 매입을 해주고 있는 가운데 바네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미국 국가 부채 해결 전략으로 비트코인 비축을 제안하기도 했었다라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신시아 루비스가 제안한 것과 같은 내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미국 여러 주들 중에 지금 비트코인을 전략적 준비 자산으로 만들기 직전 혹은 비트코인을 주정부 차원에서 투자처로 인식하는 법안들이 거의 통과에 가까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따라서 이번 주에 과연 축포를 쏘아 올릴 만한 긍정적인 소식이 나올 수 있을지도 한번 기다려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또 재미난 소식이 나왔습니다. 조 바이든 뭘로 유명합니까? 깜빡깜빡 하기로 유명한데요. 조 바이든 밑에 있었던 사람들도 깜빡깜빡 하는 것이 아니냐. 유명 인플루언서 마티파티에 의하면은 그가 예상했었던 대로 미국 연방보안관이 범죄자로부터 압수했었던 19만 6천 개의 비트코인에 대한 프라이빗 키를 제대로 보관하고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보고서에 따르면은 해당 비트코인 물량에 대한 프라이빗 키를 스프레드시트에 기록을 해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도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이죠. 이 뭔 말입니까? 일처리를 똑바로 안 해가지고 프라이빗 키가 분실됐을 가능성이 있겠다. 그 말인즉슨 19만 6천 개 비트코인이 강제 소각이 된 것일 수도 있겠다. 호재가 아니겠느냐. 무려 190억 달러 상당에 달하는 그런 물량이라고 하는데요. 어쩌면 대선 이후에 바이든 정권에서 비트를 팔아 제끼려고 했었으나 트럼프 물을 먹이려고 했었으나 개인 키가 없어가지고 프라이빗 키를 잃어버려가지고 매도를 못한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 이게 정말이라면 이들의 어리석음에 야유를 보내야 될지 아니면 고맙다고 해야 될지 정말 여러가지로 특이한 사람들이었다. 조 바이든 포함해가지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여기 있는 회사, 저는 처음 들어보는 회사 같은데요. 1723.hk라는 홍콩 쪽에 회사가 있다고 하는데 비트를 매입을 했다라고 하네요. 7.88개를 최근에 매입을 하면서 총 8.88개의 비트를 보관하게 되었다. 비트코인을 추매해주는 기업들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죠. 다음으로는 비트코인 추가적인 분석은 나오지 않은 가운데 이 비트코인 시즌 종료를 외치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차트를 눈여겨서 보고 있다라고 합니다. 와이코프 패턴 중에 고점 찍고 내려오는 디스트리뷰션 차트인데요. 이런 식으로다가 비트가 따라가고 있는 것 아니겠느냐 라면서 이러한 모습을 학수고대하고 있다. 비트코인이 모든 사람들을 놀래키면서 오히려 쭉 위로 쏴줄 수 있으면 좋겠는데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여러분들께서는 비트가 어떻게 움직일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고 계시나요? 제가 봤을 때 고점은 아직 찍지 않은 것 같습니다. 과연 누구 말이 맞게 될 것인가? 자, 그리고 오늘 같은 경우 비트코인이 주인공이 아니라 바로 이더리움이 간만에 주인공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라고 하는데요. 자, 뭔가를 보여주고 있는 오랜만에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비탈릭 부테리니의 이더리움. 보시면은 비트가 흔들리고 있는 와중 가운데서도 고개를 빳빳이 쳐들고 저항을 향해서 돌진하고 있습니다. 꽤 오리 선생 같은 경우도 야, 이더리움 정말 간만에 괜찮은 모습 보여준다. 특히나 해킹 사건이 터졌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준다.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렇게 이더리움이 강세를 볼 수 있던 배경에는 어제 말씀을 드렸다시피 해킹 사건이 또 연관이 되어 있는데요. 해킹된 물량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바이빗 같은 경우는 비트를 추매했습니다. 34,743개의 비트를 추매. 이로써 해킹 이후에 바이빗 자체에서만 106,498개의 비트를 추매를 한 것입니다. 이러한 매수 압력이 이더리움의 긍정적인 가격 움직임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자, 그리고 한편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도 벌써 5억 달러 이상의 이더리움을 들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가 어째서 이더리움을 이렇게 많이 들고 있는 것일까? 반드시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그가 알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느냐라는 의견들 계속해서 나와주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은 스테이킹 관련된 호재가 나와주면서 이더리움 가격을 견인시킬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인데요. 자, SEC가 언제쯤 해가지고 이더리움 ETF 스테이킹 관련된 답변을 하게 될 것인지 주목해서 기다려 봐야만 하겠습니다. 자, 한편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팩트라 업그레이드를 도입할 준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번 업그레이드는 이더리움의 네트워크 속도 및 확장성을 개선하고자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목표를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가스비 결제 방식 변화, 스마트 계약 실행 속도 개선, 검증인 보상체계 개편 등이 여기에 포함되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다시 한번 또 알트 시즌에 관련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런 내용을 전하는 저도 지칩니다. 언제쯤 제대로 된 알트 시즌 올 수 있을 것인가, 혹은 시즌 시작되고 나면은 그때 좀 알려주면 안 되겠니? 자, 이번에는 애쉬 크립토의 매니징 디렉터가 과거 알트 시즌 차트를 가져오면서 알트 시즌 단계를 보시면 축적, 돌파, 조정 패턴이 반복이 되는데 나는 조만간에 새로운 상승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한다라고 하며 다음과 같은 차트를 공유를 했습니다. 요건데요. 지금 상승 추세에 맞춰가지고 알트가 강한 반등을 할 준비를 하고 있다. 알트 시총이 높아지면서 알트 시즌 발생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희망회로, 그리고 또 다른 유명 트위터 계정 같은 경우도 비트코인을 제외한 토탈2 알트코인 시총 차트에서 골든 크로스 100일 MA와 200 MA가 골든 크로스를 냈을 때마다 강한 펌핑이 왔었다라면서 알트 시즌이 임박했다라면서 사람들을 들뜨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과연 이번에는 알트 시즌 올 수 있을 것인가? 언젠가는 오겠지만은 큰 기대를 했다가 또 큰 실망을 할 것이기 때문에 태연하게 한번 상황을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그리고 이어서 카니에 웨스트 미국의 유명 래퍼가 결국은 본인의 밈코인뿐만 아니라 본인 자신만의 블록체인까지 출시를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카니에 웨스트라는 사람은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1,700만 달러에 판매를 한 것으로 알려져 혹은 예측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니에 웨스트가 코인 및 체인을 발행하는 것이 아니라 카니에 웨스트의 이름을 빌린 어떤 놈들이 지금 작당을 하고 있다라는 것인데요. 흑인 사기꾼들이 또 암호화폐 시장을 만만하게 보고 한탕 해먹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암호화폐 커뮤니티에서는 해당 코인 발행된다 할지라도 절대 사지 말라라는 운동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한편 최근에 발행됐었던 밈코인들의 파급력을 또 정리를 해봤다라고 하는데요. 역시나 도널드 트럼프 때가 가장 파급력이 컸었고, 그 다음부터는 밀레니어 트럼프, 데이비드 폴트노이, 더불어는 중앙아프리카 공화국의 밈코인, CG의 강아지 밈코인, 그리고 최근에는 아르헨티나의 밈코인까지 계속해서 그 영향력이 줄어가고 있기 때문에 카니 웨스트의 코인 같은 경우도 별다른 파급력을 주지 못한 채 사라지지 않겠느냐. 자,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중요한 정보는 아닙니다만 이번에 바이비트를 털어간 중국의 해커들 사진이 공개가 됐다라고 하네요. 당연히 전 세계에 수배령이 내려진 상황입니다. 박진혁이, 이 사람이 이제 해커 집단의 두목이 아니겠느냐. 바이빗부터 시작해가지고 과거부터 수많은 거래소들을 털어간 혐의를 받고 있는 해커들입니다. 권도영이도 그렇고 북한 해커들도 그렇고 아무래도 한국식의 이름을 계속해서 사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이미지에 여전히 먹칠을 제대로 해주고 있다. 언젠가는 암호화폐 긍정적인 인물로 한국 사람들의 이름이 거론될 수 있기를 그래도 또 바라보면서 나온 정보들 도움되셨다면 이번 한 주 화이팅! 이라는 의미에서 광주댓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이어서 내일 새로운 영상을 들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